간 부속품 의한 손실의 상당 길이 LE는 F분의 KD라는 공식이 있죠. 공식에 보게 되면 상당 길이는 관경 D에 비례합니다. 밑에 표를 보게 되면요. 아니나 다를까 90도 엘보 15mm일 때 0.6이에요. 상당 길이가. 150mm는 얼마예요? 6m죠. 10배잖아요. 관경이 10배니까 상당 길이가 10배예요. 비례하잖아요. 나머지도 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200mm는 얼마 값이겠어요? 90도 엘보가 7.5m죠. 실제 현장에서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해야 돼요. 90도 엘보도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250mm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상당 길이를. 90도 엘보다 그러면 9m 하면 되겠죠. 10배니까. 그죠?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 아래쪽에 1번에 보게 되면 레두샤는 45도 엘보와 같다. 단 관경이 작은 쪽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조건에 없을 때는 작은 쪽에 따르면 돼요. 근데 조건에 있으면 어떤 조건은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출제자가 큰 쪽에 따라라. 그러면 그렇게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없으면요. 작은 쪽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왜 원칙이 작은 쪽이냐? 큰 쪽을 놓고 계산한 값하고 작은 쪽을 놓고 계산한 값 중에 작은 쪽을 놓고 계산한 마찰 손실 수두가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쪽에 따르라는 겁니다. 직류티, 측류티, 분류티가 나옵니다. 직류티는 물이 100% 직진할 때예요. 모든 물이 직진할 때예요. 이런 T가 있는데 이쪽에 막혀 있고 이쪽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100% 물이 흘러가겠죠. 측류티는 반대예요. 이쪽이 막혀 있고 이쪽이 열려 있어요. 그럼 100%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게 직류티고 측류티예요. 100%일 때 직류티, 측류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류티는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맞아요. 나눌 분자예요. 흐름이 나누어서 흐르는 거예요. 뭐 10%든 50%든 90%든 즉 이쪽으로 가는 게 10%든 20%든 50%든 80%든 90%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부가 가고 이쪽으로 일부가 가는 둘 다 열려 있을 때 이것은 분류티예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중 A 지점에 설치된 헤드 한 개만 개방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헤드 방사 압력은 몇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인가 구하시오. 급수관 H점에서의 가압수 압력은 1.5. T 및 엘보는 직경이 다른 T 및 엘보는 사용치 않는다. 이 무슨 얘기예요? 레두샤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엘보가 이경 엘보가 있고 T가 이경 T가 있는데 이경 T를 쓰게 되면 레두샤가 필요가 없어요. T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40, 32 이게 이제 이경 T인데 이러면 이제 레두샤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경이 같은 T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레두샤가 필요하죠. 여기 40 곱하기 32 레두샤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해요. 이경 T가 40, 32 이런 T는 없어요. 이쪽 방향으로는 줄어드는데 이쪽 방향에 또 큰 거는 없어요. 40, 32, 40 이런 거 없고요. 이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쪽 방향은 같은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50, 40, 40 이쪽이 큰 거 있죠.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같은 것, 다른 것 요쪽만 작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3번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15A용 헤드가 설치된 것으로 한다. 배관은 25mm거든요. 근데 15A니까 헤드 쪽에 레두샤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4번에 직관 마찰 손실 100m당 A점에서 헤드 방수량 80 관이염새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직관 길이 주어진 걸 보게 되면
90도 엘보, 레드샷, T 직류, T 분류인데 여기 한 개를 더 써주세요. T 분류 옆에 는 측류. 측류 T하고 분류 T하고 값의 크기가 똑같아요. 어떤 거는 반드시 이건 측류 T예요. 어떤 거는 반드시 이건 분류 T예요. 이 분류 T를 측류 T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값이 같아요. 값이 같으니까 헷갈려도 이를테면 측류 T인데 분류 T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도 최종 답은 같죠. 7번에 방사압력 산정에 필요한 계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사압력을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구하시오. 넷째짜리 미만은 삭제. 여기 H점의 압력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1.5. 지금은 kg/제곱센티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메가파스칼로 나올 수 있어요. 메가파스칼로 나오면 약 얼마예요? 0.1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단위만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H에서 A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얘만 개방됐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얘만 개방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요? 다른 데는 흐르지 않고 다른 데는 흐르지 않고 다른 데는 흐르지 않고 이렇게만 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여기에 압력은 A점 PA라고 했을 때 PA는 자 이렇게 쭉 갑니다. 1.5에서 쭉 가요. 올라갔죠? 100ml 올라갔어요. 100ml 올라갔어요. 100ml는 0.1 미터입니다. 이것은 0.01 kg/제곱센티예요. 0.01 kg/제곱센티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더하기가 돼야 돼요? 여기의 압력이 지금 마찰 손실을 무시했을 때 1.5예요. 그럼 여기 압력은 더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작아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작아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은 커지거든요. 마이너스 해야 여기 압력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0.01. 또 쭉 갑니다. 쭉 마찰 손실을 무시했을 때 얼마 올라갔어요? 0.01 또 올라갔죠. 마이너스 0.01. 이쪽 와서 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플러스겠죠? 0.03. 마찰 손실이 있는데 델타 P가 있는데 이 델타 P는 빼줘야 될까요?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죠. 여기에 압력보다 여기에 압력이 마찰 손실만큼 적어져요? 커져요? 여기에 압력을 알고 여기에 압력을 구해라 그러면 더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압력을 알고 여기를 구하라고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P인데 공식은 최종적으로 나왔어요. 뭐만 알면 뭐가 나와요? 델타 P만 알면 PA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 공식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뭐예요? 델타 P를 구하는 문제. 이 델타 P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핵심은 뭐예요? 직류티, 분류티를 아는 거죠. 즉 마찰 손실 압력을 제대로 구하는. 마찰 손실 압력을 제대로 구하려면 배관 부속이 문제죠. 배관 길이야 3m 3000ml니까 3000ml는 3m. 얘는요 또 3m. 얘는 0.1m.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다 있죠. 예, 1.5m, 2m, 2m, 0.1m, 0.1m, 0.3m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관부속품이요. 관부속품을 표기를 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T가 있고 여기에 레두샤가 있고 여기에 엘보가 있고 여기에 T가 있고 레두샤가 있고 여기에 T가 있고 여기에 레두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레두샤가 있고.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죠. 좀 집중을 하자고요. 이제 관부속품만 구하면 핵심적인 거는 해결이 되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에 1.5다. 여기에 압력은 얼마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마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압력은 1.5다. 여기에 압력은 얼마냐?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찰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의 마찰 손실 압력을, 이것의 압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의 압력은 얼마냐? 이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 하나를, 목표하는 선 하나를 딱 그려야 돼요. 어디를 알고 어디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출발점과 목표점을. 네. 선을 하나를 딱 긋습니다. 그리고 부속을 표현해. 이 선상의 부속을 표현해봐요. 레드샤가 있죠. 엘보가 있죠. T가 있고 레드샤가 있어요. T가 있어요. 레드샤가 있어요. T가 있어요. 엘보가 있고 엘보가 있고 엘보가 있고 여기에 레드샤가 있어요. 이 레드샤는 25 곱하기 15 레드샤예요. 여기에 레드샤는 32 곱하기 25 레드샤고 여기에 레드샤는 40 곱하기 32 레드샤예요. 여기에 레드샤는 50 곱하기 40 레드샤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얘는 작은 쪽에 따릅니다. 15표에 따르고요. 25표에 따르고 32표에 따르고 40표에 따라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15 레드샤 값을 안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15를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으니까 15의 값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얼마의 값을 써야 돼요? 25를 써야죠. 얘가 작은 쪽이 아니고 큰 쪽 값을 써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다 큰 값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원칙을 얘기할게요. 원칙은 작은 곳에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현장에서 작은 거에 따라야 돼요. 왜요? 큰 것을 넣고 계산을 하고 작은 것을 넣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을 넣고 계산한 최종 마찰 손실 값이 더 크게 나와요. 왜요? 구경이 작으니까. 알고는 계세요. 현장에서 계산을 할 때 원칙은 뭐라고요? 작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작은 것에 따를 수가, 얘는 사실은 따를 수가 있죠. 얘를 25에 넣었어요. 그리고 얘도 25에 넣었어요. 분명히 얘는 두 개는, 얘는 큰 레드샤고 얘는 작은 레드샤인데 두 개를 같은 값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를 어쩔 수 없이 25에 넣어야 되잖아요. 표에 안 주어졌으니까 15를. 그럼 얘를 25에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32에 넣어야죠. 얘는 40에 넣고. 이게 밸런싱 한 거죠. 얘를 25, 얘를 25, 얘를 32, 얘를 40에 넣으면 언밸런싱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25, 32, 40, 50의 값을 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를 한번 가보죠. 이제 레드샤는 설명을 했고요.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A만 개방됐기 때문에 위로 물이 흘러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면 100% 물이 이 T에서 100% 직진을 하죠. 그죠? 이 100% 직진하는 100% 직진한다. 물 흐름이. 그러면 이거는 직류티예요. 100% 90도 꺾인다. 그러면 이거는 청류티입니다. 분류티는 분류가 있는데 이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예, 나눌 분자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50%든 10%든 5%든 간에 나눠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흐르면 이거는 분류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 청류티, 분류티는 원래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계산 과정에서는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게 수치가 같으니까. 계산값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구분 잘 못해도 값은 똑같아요. 근데 직류티하고 직류티하고 분류티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값도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90도 엘보예요. 얘는 T입니다. T는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꺾였어요? 90도 꺾였어야 물이 나눠집니까? 안 나눠져요. 100% 90도 꺾인 거예요. 뭐죠? 측류티 맞습니다. 얘는 100% 직진을 합니다. 100% 직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직류티, 측류티, 직류티, 직류티인데 이 문제에서는 측류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조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류로 써야 되는 거예요. 50mm 한번 해보죠. 50mm. 직관이 얼마예요?
3m. 부속이요. 무슨 T? 직류 T 1개. 그리고 여기 뭐예요? 예, 레드샷 1개. 이 레드샷가 50 곱하기 40 레드샷인데 50에 넣으라면서요. 그래서 50에 넣었잖아요. 50칸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표 중에 50표의 값을 따라야죠. 그래서 50표가 얼마예요, 값이? 1.2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개 곱하기 1.2를 넣어야 된다고요. 50을 넣어야 돼요. 40을 넣으면 안 돼요. 레드샷은 40을 넣을 수도 있고 50을 넣을 수도 있어요. T는요. 40을 넣거나 50을 넣거나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50에 넣어야죠. 50을 넣어야 될까? 40을 넣어야 될까? 이게 레드샷은 그렇다고요. 레드샷만 큰 쪽 작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샷은 조금 전에 큰 쪽 작은 쪽을 집중 설명한 거고요. T는요. 직류, 분류, 측류를 집중 설명한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 자, 다음 40이요. 40. 직관 3m. 요거 90도 엘보 1개. 그리고 이게 무슨 T요? 청류 T인데, 청류 T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청류 T가 아니고 뭘로 쓰라고요? 분류 T로 쓰라고 했잖아요. 왜? 조건에 청류란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분류로 써야 되는 게 원래 청류 T지만 값이 똑같으니까 1개. 그리고 뭐요? 레드샷. 이 레드샷은 얼마 레드샷이에요? 40 곱하기 32 레드샷인데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40에. 그 40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40표의 값을 읽어야죠. 32A입니다. 32mm. 직관 얼마예요? 여기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있죠. 1.5m. 아, 그런데 조금 전에 뭐 한 개 잘못했네. 그죠? 직관에 요거 0.1m 빠졌었네요. 자, 부속은요? 직류 T. 레드샷. 32 곱하기 25 레드샷. 32 값에 들어가고 32표를 읽어야죠. 25는요. 직관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2m, 0.1, 0.1, 0.3. 그리고 부속은요. 직류 T 1개. 90도 엘보 3개. 그리고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거 끄트머리에 있는 거. 옥내 소화전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함에 있는 앵글 밸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제일 끝에 있는 레드샷. 이게 누락되기가 쉬워요. 주의사항입니다. 이 레드샷은 25 곱하기 15 레드샷인데 25표에 들어왔죠. 그리고 25의 값을 읽어서 써야 되고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중 A 지점에 설치된 헤드 1개만 개방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헤드 방사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지 구하시오. 단 구간별로 소수 둘째짜리까지 계산하시오. 지금 이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단위가 뭘로 주어졌어요? 메가파스칼이죠. 표를 보면 25, 32, 40, 50 뭐가 없어요? 15mm가 없죠. 25mm 레드샷에 보게 되면 25 곱하기 15는 25다. 35 곱하기 25는 30이다. 40 곱하기 32는 40이다. 50 곱하기 40은 50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직접적으로.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작은 쪽에 내야 돼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였죠. A점만 개방됐다 했을 때 여기에 T가 100% 어디로 흘렀어요? 90도 꺾여서 A점으로 흘렀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측류티인데 분류티로 쓰고 풀어도 값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A점 헤드만 개방된 게 아니고 모두 개방됐어요. 그러니까 모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 물이 나와요. 모두 개방이 됐다고요. 모두. 지금 여기에 헤드가 10개 헤드가 있어요. 10개에 대해 전체에서 물이 나와요. 즉 A 헤드 하나만 개방됐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물이 나오는 걸로. 출발압이 1.5예요. 계산을 하시오 하는데 여기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선을 그어야 돼요. 마찰 손실을 어디서 어디까지 구하라고 그래요? 마찰 손실을 H에서 A까지 마찰 손실을 구해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찰을 구해가지고 여기 A의 압력을 알 수가 없어요. A의 압력을 알려면 조금 전에 했다시피 PA를 알려면 1.5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1 플러스 0.03 마이너스 델타 P를 해야 되는데 이 델타 P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델타 P지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델타 P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찰 손실을 이 선을 구해서 대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 선을 구하는데 레두샤는 똑같아요. 레두샤는 조건에 따라서 큰 쪽 작은 쪽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데 전체가 개방됐다 그러면 T가 달라진다고요. 이 T가 조금 전에는 무슨 T였어요? 직류 T였죠? 지금은 무슨 T예요? 분류 T 맞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는 A만 개방됐기 때문에 100%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쪽 위로 물이 흘러가야 안 가요? 흘러가잖아요. 실제로는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A만 그런 말이 없으면 위로도 물이 흘러가니까 이 T는 무슨 T가 된다고요? 측류 T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류 T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T는 뭐예요? 이것도 분류 T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분류 T예요. 이 T는 또 무슨 T예요? 분류 T예요. 이 T 무슨 T예요? 분류 T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분류 T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림이 이렇지를 않아요. 이런 그림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배관이에요, 이게? 이 배관이에요. 무슨 배관이에요? 교차 배관이에요. 가지 배관 밑에 교차 배관. 교차 배관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에 수격 방지기를 많이 설치를 돼요. 여기에 반드시 법상에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청소구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T가 있잖아요. 이 T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빨간 선상에 없잖아요. 여기에 T 계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빨간 선만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조금 전에는 L보였는데 이제 T가 됐잖아요. 이 T는 무슨 T예요? 예, 답이 두 개가 나왔네요. 측류 T가 나오고 분류 T가 나왔어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겠죠?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누구는 아직도 이쪽으로 물이 가요, 안 가요?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안 갑니다. 그럼 100% 90도 꺾여요. 그러면 분류 T예요, 측류 T예요? 측류 T 맞습니다. 100% 90도 꺾이냐, 100% 직진하냐, 나눠지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스프링클러 설비의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입니다.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 그림을 똑같은 비율로 줄인 같은 등 축적에 이런 얘기예요. 배관 길이가 이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줄인 겁니다. 얘를 요만큼 줄였어요. 길이를. 그럼 얘를 얼마로 줄여야 되겠어요? 요렇게 줄여야 되겠죠. 충압 범퍼가 요만하고 축 범퍼가 이만했어요. 얘를 줄여서 요만한 크기로 줄였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줄여야 돼요? 요만한 크기로 줄여야죠. 조건 1번에 펌프의 양정은 토출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펌프의 토출 압력은 3이다. 이 가정인데요. 진짜는 뭐예요? 펌프의 양정은 토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원래는 아는 거예요. 안 일정합니다. 그 안 일정한 그림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아는 이 그림이에요. 토출량에 비해서 압력은 어떻게 돼요? 토출량이 비해서
증가되면서 보통은 압력은 어떻게 돼요? 토출량이 커지면 압력은 줄입니다. 일정하지가 않다고요. 이 그림이에요.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연상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그림을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토출량이 이만할 때 0일 때도 이 값이고 이때도 토출량에 따라서 압력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없으면 풀이가 안 된다는 거죠. 2번에 헤드의 방출 계수 K는 90이다. 일반적으로는 80인데 90을 주어졌으니까 90을 넣으면 되겠고요. 3번에 배관 맞춤 손실은 하재 윌리엄스를 따른다. 배관의 호층 구경별 안지름은 다음과 같다. 25는 뭘 넣어야 돼요? 28. 하재 윌리엄스 계산할 때 28을, 32일 때는 37을. 자, 5번에 배관의 부속 및 밸브류의 등가 길이는 아래 표와 같으면 이 표에 없는 부속 또는 밸브류의 등가 길이는 무시해도 된다. 90도 엘보, T측류,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아멘 밸브. 즉 뭐와 뭐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직류 T, 레두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조건 6번에는 가지관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문제가 빈칸을 채우시오. 배관의 총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시오. 실층고 낙차의 압력 구하시오. 방수량 방수압을 구하시오. 인데요. 일단은 마찰 손실을 한번 구해보죠. 여기까지 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 여기까지 구해야죠. 그래서 구하는 대상을 이렇게 마찰을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A만 개방됐어요. A만 개방됐으니까 이게 물이 위로 올라가요? 안 가요? 안 가죠. 100% 직진합니다. 100% 직진하는 직류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100% 90도 꺾이는 측류티죠. 무슨 티예요? 100% 직진, 100% 직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직류티와 측류티밖에 원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분류티로 착각을 하고 풀이를 해도 답은 똑같죠. 조건을 한번 볼까요? 측류티가 주어졌나? 측류티가 주어졌네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측류티하고 분류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100A를 봤을 때 레두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게 100파이예요. 100파이. 그리고 얘가 65파이입니다. 그러면 R은 밸브 바로 다음에 레두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5, 50이니까 T 바로 다음에 레두샤가 있는 거. 50, 40이니까 바로 다음에 40, 32니까 바로 다음에 32, 25니까 바로 다음에 여기에 레두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25 곱하기 15 레두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델타 P는 1.4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Q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곱하기 Q 제곱일까요? 하재 윌리엄스 공식을 썼는데 6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Q제곱 나누기 120제곱 곱하기 28에 5승을 넣었어요. 28은 이제 25mm니까 4경을 넣은 거고요. C값은 주어졌고 6 곱하기 10의 5승은 아는 값인데 Q값을 알아요? 몰라요? 이 문제는 Q값을 모르는 문제고요. 최종적으로 문제 몇 번에? 4번에 Q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Q값을 여기에 90 LPM을 넣고 풀잖아요. 이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1번은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는데 Q를 미주수로 한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 4번, 문제 5번에 실제로 Q는 얼마냐, 실제로 P는 얼마냐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수식이 있어요. 헤드 A의 Q는 K 루트 P라는 공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PA는 여기에서 헤드까지의 높이가 얼마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 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얼마로 주어졌죠? 양정량에 관계없이 3kg/제곱센티미터로 일정하다. 여기가 올라가는 압이 3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올라가요. 자, 3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의 높이는 주어지지도 않았고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인데 여기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높이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 높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높이. 요 두 개의 합. 이거는 수평이고요. 수평입니다. 올라가서 뒤로 가서 올라가서 앞으로 군. 그런 이제 그림 모습이에요.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평입니다. 얼마가 나와요? 4.45m. 그래서 4.45m는 0.445 마이너스 0.445 마이너스 뭐예요? 델타 P 마찰 손실. 마찰 손실을 어디서 구했어요? 펌프에서 헤드까지. 그래서 델타 P 대신에 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Q는 K 루트 P인데 K 값이 얼마예요? 90 루트 P. 그죠? 공식 한 개. PA는 3 마이너스 0.445 마이너스 델타 P 값을 한번 써보죠. 1.4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Q 제곱이에요. 그죠? 지금 보면 이 Q는 사실은 Q라고 썼는데 QA죠 원래. 그리고 여기는 P라고 썼는데 원래는 PA예요. 그죠? A점의 압력이잖아요. A점의 Q, A점의 P는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거는 A점의 A점인데 이거는 배관에 흐르는 Q예요. 얘는 A 압력 A의 Q, A의 P인데 얘는 배관의 Q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값은 QA, 나오는 압력은 PA, 여기 배관을 흘러가는 값은 Q. 그런데 헤드 A 하나만 개방됐잖아요. 배관을 흐르는 Q하고 여기서 나오는 Q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시요. 여기만 개방됐어요. 흐르는 Q하고 나오는 Q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같으니까 이걸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계급장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같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PA 하면 불편하잖아요. P는 한 개밖에 없는데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PA 띄고 얘 P는 뭐예요? 예? 헤드의 P다. 얘는요, 헤드의 Q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4개가 아니에요. 미지수가 2개인 겁니다. A점의 Q, 배관의 Q이지만 이 두 개 값이 같아요. A점의 P, A점의 P라고 해요. 이거 지웠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관의 Q하고 뭐 하고요? A점의 Q가 같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식 2개인데 미지수가 3개예요. 공식 2개인데 미지수가 4개예요. 막 그러면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QA는 이 값이라면서요. 그럼 이 값을 어디다 놓으면 돼요? Q에 놓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이니까 90 루트 PA니까 가로의 제곱이니까 얘는 90의 제곱 PA가 되겠죠? 그러면 PA 묶으면요. PA 계산 나오잖아요. PA 구했어요. 그러면 뭐요? PA 구했어요. 당연히 QA 바로 나오죠.